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장현숙입니다. 지난번에는 하버드 대학생의 사례를 통해 일관성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일관성 있는 자녀 교육을 시킬지 일관성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마트에 가면 부모님들은 될 수 있으면 장난감 코너는 피하고 싶으시죠? 아이들이 장난감 코너에 가면 눈을 떼지 못하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기 마련이잖아요.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떼를 쓰고 울거나 말거나 강단 있게 사주지 않으신 부모님들도 있으시겠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사주지 않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아이가 원하는 대로 흔쾌히 사주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지만 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거나 심한 경우 바닥에 드러눕거나 뒹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끔거리고 쳐다보는 것이 민망해서 결국에는 두 손 들고 장난감을 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떼를 쓰고 울면 엄마 아빠가 결국은 사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도 똑같은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이들이 영악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요구해야 얻어낼 수 있는지를 잘 압니다. 엄마 아빠가 평소에는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다가도 마트나 식당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 가거나 혹은 집에 손님이 올 경우에 떼를 쓰면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이렇게 부모님이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것을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하는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일관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적응적이고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아까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며 울고불고 하는 아이에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일관된 교육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아무리 떼를 쓰고 바닥에서 뒹굴어도 아이와 함께 세운 원칙을 내세워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 생일날 혹은 청소나 심부름을 10번 했을 때 사주기로 한 원칙에 부합할 경우에만 장난감을 사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준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장난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무리 떼를 써도 엄마 아빠는 절대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가질 수 있는 때를 기다리거나 청소나 심부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상황에 대한 예측과 판단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갖고 싶은 것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고, 그렇게 얻은 장난감의 소중함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자녀 교육의 일관성 어떻게 하는지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부간의 자녀 교육의 일관성이 같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같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만약 부부 사이의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는 가치관이 서로 다른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죠. 엄마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아빠는 흔쾌히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이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아빠에게 부탁을 하면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심지어 아빠가 기분이 좋을 때를 노리고 평소라면 어림도 없을 것 같은 과감한 부탁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엄마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데 아빠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부부 사이의 비일관적인 태도들이 아이에게는 혼란을 주고 때로는 이를 악용하기도 해서 그릇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엄마와 아빠가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사이의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야겠죠. 그런데 그에 앞서 먼저 자녀 교육에 대한 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의견을 배우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에게 강요가 아닌 전달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전달받은 의견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줘야겠죠. 처음부터 생각이 같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화하고 조율하고 대화하고 조율하고 그러다 보면은 생각이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목표가 같잖아요. 아이를 사랑하고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조율을 해서 부부가 일관된 자녀 교육관을 갖고 아이를 대한다면 아이는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부모의 감정에 따라 원칙이 시시때때로 변해 거절했다가 허용했다가 이렇게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거죠. 한 가지 사안에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무시하거나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냐며 부모에게 대들고 반항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대들고 반항할 경우에는 부모로서도 할 말이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원칙을 정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 사이에서의 일관성입니다. 보통 아이가 둘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아들은 되고 딸은 안 된다거나 형이나 언니는 되고 동생은 안 된다거나 막내는 어리니까 봐주고 오빠나 언니는 다 컸으니까 안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어떤 사안에 대해 원칙을 정했다면 어느 아이를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어느 아이는 허용하고 어느 아이는 허용하지 않는다면 허용되지 않은 아이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불만이 생긴 아이는 부모에게는 차마 대들지 못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화풀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형제 자매 사이가 나빠지죠. 부모들의 마음은 형제 자매가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지만 부모의 비일관적인 태도가 형제 자매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아이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길 바란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일관성 있는 자녀 교육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확고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면 아이들은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판단력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함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사이에서 시작된 관계 패턴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솔루션은 일관된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 첫째, 부부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일관성이 일치해야 하고 둘째,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원칙을 지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셋째, 자녀들 사이에서도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일관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에 있어 중요한 일관성, 두 번째 이야기 일관된 자녀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